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저희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이슈 2개를 잡아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저희 보도국 기자들이 여러분께 소개하고 추천하고 싶은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라코 내러티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패널로 이황, 심연아, 김신우, 이채원 기자 이렇게 4명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죄수 교환을 통해 러시아에 수감됐던 여자 농구 선수를 귀환시킨 것을 놓고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유리한 딜이 아니었냐? 바로 이 점이 쟁점인데요. 바꿔 말해서 미국이 너무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기사 좀 읽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이거예요. 라디오 코리아에 올라온 기사인데 WNBA 스타 그라이너와 러시아 무기상 맞교환 두고 후폭풍 계속. 지난 8일 러시아의 악명 높은 무기상 빅토르 부트가 전 WNBA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와 맞교환돼 러시아로 돌려보내졌다. 원래 미국이 목표로 했던 맞교환은 러시아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전 미 해병 펄 웰런이었다. 그런데 러시아가 막판에 펄 웰런을 맞교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브리트니만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현지법을 어긴 인물을 왜 굳이 구해줘야 되냐 이런 반응이 있고 석방 후에도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범죄자 무기상이자 온갖 애를 들여 검거한 범인인데 결론적으로 이자를 풀어주고 일반인 한 명만 데려온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이슈에 대해서 김신우 기자. 네, 저는 일반 여론이랑 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합법용 대마초를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합법인 주가 있고 불법인 주가 있고 까다롭게 법이 적용되는 마리화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아무리 실수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저는 이 협상이 일반 여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네네. 황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석방을 시킨 것을 두고 사실 안 좋은 전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미국 이 여자 프로농구 이 브리트니 그라이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반정부적인 맞아요. 말을 많이 했던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국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려오는 거는 이해를 하겠으나 이번에는 사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속된 말로 때리고 협상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미국을 상대로 사실 이 협상을 두고 때리고 원하는 걸 얻지 않았나. 사실 총기 판매상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러시아에서는 석방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그 쾌재를 부르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급으로 보면 급으로 따지는 게 사람을 생명을 두고 급으로 따지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불리한 외교전이지 않았나 미국한테. 그래서 그 석방된 거는 굉장히 감사하나 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이 외교전에서 좀 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하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 무기 밀매상 빅토르 부트와 이제 브리트니 그라이너와 이제 맞교환이었잖아요. 네. 이게 1대1에 어떻게 보면 등가 교환이 됐잖아요. 근데 이 포로 교환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뭐 예전에 전쟁 때 이 포로 교환은 계속 해왔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지금 전쟁 중이지만은 개전 초기부터 부정적으로 좀 포로를 교환하고 해왔었고, 그리고 오래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제 한국 전쟁 때도 유엔군과 북한군을 이제 포로를 잡았다가 서로 교환하는. 근데 그 교환들이 꼭 등가 교환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한 사람 대 한 사람, 한 명을 보내주고 한 명을 받았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범죄의 죄질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 빅토르 부트 같은 경우에는 푸틴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질 외교를 요번에 당했지 않았나. 저희 또 미국은 예전에 2016년에 한번 또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원비어 말하는 거죠? 원비어 사건, 원비어, 예. 네. 그런 것들이 원비어는데 결국 죽었죠. 네네, 결국 사망을 했지만은 그런 절차가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똑같은 일들을 반복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좀 한번 이번 당한 거다. 예,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원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교환이 러시아의 전략적 승리라는 평가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 빅토르 부트가 글로벌 무기상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사실 러시아가 오랫동안 빅토르 부트를 이제 석방을 시키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대요. 근데 이번에 그라이너가 체포가 되면서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회를 또 잡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러시아가 그라이너 처벌 과정을 일부러 일일이 다 공개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트는 지금 러시아에서 최근에 이제 풀려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을 또 지지한다고 그랬고 또 그 전쟁에도 가담하고 싶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는 적군으로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는 사람을 풀어준 거예요. 그렇죠. 예. 또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이 또 많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일부러 범죄자들을 잡아들이고 얘는 들여오고 싶다 하면은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예를 들어 셀레브리티잖아요. 그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그 WNBA 스타고 그리고 이 여자가 안티 미국이에요. 아까 황 기자가 지적했다시피 그리고 미국 내셔널 앤썸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등을 돌립니다. 예, 그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선수였던 데다가 레즈비언이고 그리고 파트너와 서로 간의 폭행 싸움까지 해가지고 그 혐의로 이제 체포도 됐었던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사실 LGBTQ 커뮤니티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파월 웰란을 제쳐놓고 그라이너를 구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MBC 뉴스가 처음에 보도를 했어요. MBC 뉴스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그 해병 군인하고 그 파월 웰란하고 브리트니 그라이너 2명 다 원래 주기로 돼 있었다. 미국에. 그런데 MBC 뉴스가 갑자기 다음날 정정했어요. 아니다. 1대1이었다. 우리가 잘못 보도했다. 근데 이 뉴스 보도를 놓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MBC 뉴스가 처음에 보도한 게 첫 보도가 그 내용이 맞다. 원래는 파월 웰란이 지금 벌써 10년 넘게 썩고 있거든요. 러시아 감옥에서.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을 우선순위로 먼저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브리트니 그라이너만 받을 수 있다면은 처음부터 딜을 이걸 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번 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는 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쾌재를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까 이채원 기자도 짚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제 외교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 굉장한 강공 드라이브로 지금 러시아는 계속 핵무기까지 지금 들먹이면서 전쟁을 확전을 하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외교전까지 펼치면 결국에는 미국이 러시아한테 다 퍼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되면 네. 계속해서 외교전에서 밀릴 수밖에 뭐 사람이고 사람을 떠나서 누굴 풀어주고 누구를 가뒀다는 걸 떠나서 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외교전을 펼치면서 아차 싶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던 게 얼마 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부 다 철군시킨다고 시키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물론 지금도 아직 미국인들이 좀 거기 머물러 있대요. 근데 그때 바이든 정부가 약속했던 게 모든 미국인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출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안 지켰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똑같은 그런 외교적인 실수를 범한 거예요. 특히 파월 웰란 같은 경우 애국자를 먼저 챙겼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안티 미국 스탠스를 취했던 브리트니 그라이너를 풀어주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그 분노의 목소리가 지금 계속 연이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 미국 대 러시아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테러리스트나 이런 흔히 우리가 규정한 불량 국가들의 적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그런 불량 국가라고 이제 돼 있는 나라들이 이런 똑같은 일들을 미국과 계속해서 이런 협전을 벌이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폴 윌런이 우선이었냐 아니면 그라이너가 우선이었냐라고 두고 봤을 때 누가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참 드네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백악관 측에서 얘기한 거를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러시아 측이 휠런은 간첩 혐의를 받고 있어서 맞아요. 예. 이거랑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트 대신 그라이너랑 휠런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휠런은 아예 논외 문제인 거고 너가 그라이너랑 이분이랑 이렇게 맞교환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밖에 선택권이 없었다고 백악관 예.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어차피 이 그 무기상 그 네. 부트도 무기를 파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미국인을 이미 죽인 걸로 사실상 드러났대요. 근데 이 인물하고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제가 볼 때 휠란이에요. 그쵸. 그라이너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러시아 쪽 딜을 처음부터 그럼 받지 말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 않나 네. 싶어요. 잘못된 딜인 그쪽은 거죠. 스파이 행위했다고 그렇게 가둬놓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네. 측에서는 휠이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를 하겠다고. 그렇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고 빅터 부트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형 네. 구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빅터 부트하고 아까 얘기했던 WNBA 스타 그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니버스 오일 그 CBD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환각제는 아니지만 마리화나 그 효능을 보일 수 있는 네. 그런 그 오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걸려서 9년형을 받았던 거고요. 물론 9년형도 말도 좀 너무 가혹하죠, 사실은. 네.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푸틴이 알고서 지금 왜냐면 LGBTQ처럼 센 로비 커뮤니티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에브리데이 저희가 신문 보면 LGBTQ가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 에피소드 1하고 2 때도 LGBTQ 관련된 이슈를 다뤘는데 그래서 지금 이 WNBA 스타 셀렙을 미국 입장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워낙에 중요시 했기 때문에 푸틴이 일부러 노리고 그라이너를 내주고 부트를 빼오자 이 작전을 노린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휠란을 내주는 게 솔직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큰 손해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볼 때는 제가 물론 그라이너가 풀린 거는 저희들이 다 반길 일이라고 봐요. 미국인이 그렇게 인질로 잡힌 거를 그걸 구했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다 반가워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휠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사실 CNN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옥중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지금 옥중에 지금 10년째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인질 그 협상에서 풀려난 게 벌써 이게 두 번째 실패라고 그럽니다. 파울 휠란. 네, 최소 막교환에서 두 번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네. 둘 다 제외됐죠. 러시아 네. 측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 되느냐. 물론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풀린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다. 하지만 계속 내가 이렇게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솔직히 생각해 보시죠. 해병대에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일했는데 러시아에 잡혔는데 계속해서 지금 풀려나지 않고 예를 들면 브리트니 그라이너 같은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면은 솔직히 황 기자 같더라도 군대 갔다 왔지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실 지금 굉장히 좀 분개스러운 것은 국가를 지킨 영웅을 먼저 배우를 해주는. 배우를 네. 해준 것이 아니라 이 마약 혐의로 체포된 이 그라이너를 빼왔다는 거는 정말 제가 뭐 군대를 갔다 왔지만 네.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분개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거는 뭐 같은 남자기도 하지만 같은 또 군대를 갔다 온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을 한 케이스인데 등한시하고 네. 좀 정치적으로 뭔가 그 이해관계가 있지 예.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앞뒤 전후가 맞지 않는 게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 아닙니까? 그리고 네. 미국은 솔직히 우크라이나 편 들고 있고 이런 와중에 러시아 무기상 그것도 그 별명이 있잖아요. 별명이 그 Merchant of Death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쉽게 풀어줄 수 있는지 지금 전쟁 중에.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브리트니 그라이너 에이전트가 지금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일주일 전에 가가지고 잡힌 거래요. 그럼 상황이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한창 안 좋았던 시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잡힌 거거든요. 좀 약간 이게 앞뒤 전후가 그 에이전트도 저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브리트니 그라이너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뭐 근데 이번에 예. 또 벌써 이미 미국은 러시아의 끌려가는 제안에 협상을 지금 했다. 끌려가고 있는 그림이 네. 나오고 있어서 네, 아무튼 여러모로 파워휠란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다음에는 꼭 미국 정부가 어느 정부가 장악하든 파워휠란 구출에 이렇게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서 최근 보도했는데요. 김신우 기자가 썼습니다. 바로 다자간 사랑, 폴리아모리,
집단혼 형태에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먼저 좀 읽고 각 기자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아모리 들어보셨습니까? 서로를 소유하거나 독점하지 않는 비독점적 다자 연애를 말합니다. 최근 미국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집단혼 형태의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폴리아모리라는 건 많은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폴리, 그리고 사랑이라는 뜻의 라틴어 아모르, 변형태인 아모리의 합성어로 다자간 사랑, 즉 두 사람 이사랑을 동시에 사랑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신우 기자,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제 상식 안에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었고 제가 이 기사를 쓰면서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해해보려고 네. 일단 이런 형태도 있다를, 이런 사랑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쓰려고 공부를 좀 했는데요. 좀 공부하면 할수록 되게 혼돈스러웠던 기사였습니다. 네. 어떤 커플이 만나요? 보통 남남여 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은 라코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은 여자 둘, 남자 하나인데 네,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네. 근데 보통 남자 한 명에 여자 두 명이 많다고 합니다. 남자 한 명이 여자 두 명. 네. 예, 이 폴리아모리가 근데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커플이 많다면서요. 그리고 미 전역에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퍼센티지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작년에 나온 집계로는 미국 안에서만 5%의 인구가 폴리아모리적. 그러니까 공개된 인구 비율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부분이 어떻게 양성애자로 양성애자가 퍼센테이지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스트레이트도 있고. 그렇죠.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설명해 주세요. 지금 약간 설명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사랑을 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연애가 되겠고, 연애에서 발전하면 결혼이 되겠고, 결혼 뭐 동거, 그다음에 뭐 동성애, 네. 그다음에 요즘은 LAT라고 Living Apart Together라고 해가지고 저는 LA 타임스 얘기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하되 서로 결혼 생활을 하되 같이 살진 않겠다. 그러니까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네. 이러겠다. 이런 뭐 여러 형태의 사랑하는 방식이 요즘 많은데 네. 여기까지의 공통점은 일부 다처제죠. 일부 다처제랑 네. 비슷하네요. 약간 모노가미. 몰몬교 네. 생각이 나요. 일부 모노가미.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 그치, 일처 일부 다부제.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처다부제. 즉 1대1의 관계예요. 네. 근데 폴리아모리는 1대1의 관계를 넘어서 네. 여러 명에서 함께 사랑을 하겠다는 네.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도 이렇게 그 다자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집단혼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고 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있고 집을 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두 아. 명에서는 한 집에서 공유 그러니까 경제네요. 집을 공유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아이가 있다면 육아도 함께 하고 또 그 안에서 누가 자녀를 낳을지도 네. 상의하고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특히 이 커플이 많다고 그랬나요? 요즘 집단혼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캘리포니아에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황 기자는 이런 이슈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표정에서 좀 약간 느껴지는데. 저는 개인적인 특성상 가족관이나 네. 그다음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아모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난잡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살고 또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는 입장이지 네. 않습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 사회적 통념을 놓고 봤을 때 폴리아모리라는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뭐 전국적으로 아까 5%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 신우 기자가 말했던 게 이제 근데 심리학 5%도 솔직히 충격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100명 중에 그래서- 100상 중에 5쌍이 이렇게 산다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사실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네? 알게 된 출처가 예. 저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입니다. 친구의 친구의 친구. 네, 그래서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거 재밌겠다 해서 기사화한 거예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폴리아모리라는 개념이 오픈 리레이션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랑 불륜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다고 주장을 오픈 하는 거죠. 매리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보통. 그러니까 예. 서로를 소유하거나 독점하지 않는. 아, 그래서 이게 동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사람을 새로 만났고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알아가고 싶은데 나의 뭐 남편이나 파트너에게 이 관계에 오픈을 할 테니 우리 이렇게 사랑하자. 그리고 그 남편과 파트너를 끌어들이니까 이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야겠네요, 서로 간에. 합의가 최우선 그럼 과제입니다. 뭐 합의서도 작성합니까? 커플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그럼 지금- 규칙 중에 하나가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이렇게 다자혼으로 이렇게 같이 있다가 다른 사람 2명이서 한 사람을 놓고 싸우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칙들도 있고요. 예. 절대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규칙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이게 뭐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공유 경제는 그러니까 이것도 공유경제입니까? 이게 뭐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렌트비 내기 힘들어서 폴리아모리 또는 생활비 내기 힘들어서 폴리아모리 그러면은 모든 그 어려움에는 폴리아모리를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건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보수적이라고 얘기했지만 황 기자가 이거는 제가 볼 때 한인들 중에 진보적인 사람들도 이거는 좀 네.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저희들도 사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고 사실 트랜스젠더 이슈가 이렇게 커질 줄은 아무도 몰랐고 지금 이제 다자온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사회가 너무 급변해서 사람들이 팔로우하기가 힘든 수준까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너무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지금 팔로우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말씀하는 도중에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이 5% 내에서는 자기들은 정당하다. 아니 뭐 저 이거 부정당하고 정당한 거는 아니지만 네, 네. 자기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그리고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다. 아직 받아들이기에는 아까 뭐 신우 기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그 네. 급변하는데 우리가 팔로우업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최원 기자. 근데 이게 독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질투, 시기 이런 거에 그게 생기지 않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처음에는 합의하에 해가지고 뭐 1, 2년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연하 기자 듣고 왜냐하면 신우 기자 듣고. 왜냐하면 그 채용 기자가 말한 게 저도 100%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도 네, 맞아요. 자기가 맞아요. 놓은 자식고요. 맞아요. 이거를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뭐 말로는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제 말씀이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다 뭐 아픈 손가락이다 하지만은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아이가 있을 거고 조금 더 사랑이 가는 아이가 있을 거고 조금의 정도는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신우 기자.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예요. 왜 한 사람만 사랑을 해야 되냐?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독점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폭력이 생기고 가정폭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 또한 기쁨을 얻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얻는다면 그 또한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하지 말고 나눠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독점하지 말자. 이거죠. 네. 모든 이념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맞고 네. 그렇게 또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만드는 게 이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탄생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도 탄생하는 것이고 네. LGBTQ 커뮤니티도 탄생을 하는 것이고 폴리아모리 커뮤니티도 탄생을 하게 되는 네. 거 이미 탄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있지 않을까. 네. 이게 저도 요번에 이런 주제를 놓고 조사를 하고 또 알아본 결과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그래요?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충격적이네요. 2008년이었습니다.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그거를 그- 본 것 같은데 손예진. 제목은 네, 제목, 고 네. 김주혁
님과 그리고 손예진 씨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아, 그때도 버젓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예진이 나 다른 사람이랑 같이 결혼할래. 우리 셋이 살면 안 돼? 이런 그래요? 질문을 그런 주제가 있구나. 네, 영화가. 다룬 네.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장하는 그런 평론가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분법, 우리가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이분법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이분법을 탈피하자. 그런 이데올로기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대1이 아닌 1대 다가 되는 거죠. 그런 좀 더 뭐 좋게 얘기하면 이제 뭐 마음을 좀 넓게 갖고 좀 시선을 넓게 바라보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일종의 뭐 좀 점잖은 간통 뭐 아니면 뭐 부부가 이렇게 배우자를 바꿔가면서 하는 뭐 스와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그렇게 뭐 비슷한 다를 거죠. 바가 솔직히 비슷한 없지 거죠. 않을까. 네. 뭐 자기들의 생각들은 어떻게 갖고 시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간통이나 뭐 이런 합법적인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밖에는 네. 보여지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살고 오케이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다고 쳐요. 근데 저는 그 자식들이 걱정돼요. 이제 자식들도 뭐 아까 신우 기자 네, 얘기 포함되어 들어보면은 있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선택권을 준다면서요. 뭐 그러니까 누구 이런- 정자를 쓸지 누구 네. 난자를 쓸지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고 누구 자식인지도 DNA 테스트도 하지 않는 그런 합의까지 그런 한다면서요. 커플도 있고 아무래도 셋이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화도 한대요. 자녀 계획을 가지게 되면 네. 너가 낳을래? 누가 낳을래? 그래서 9개월간 임신하고 있어야 네. 되니까. 애를 같이 키우되 네. 누가 출산을 하고 누가 육아를 할래? 이런 세부적인 계획까지도 다 짠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참-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고 싶은 네. 게 있는 게 캘리포니아주에서 책이 한 권 있어. 실화 바탕 책인데 네. 새 아빠와 아기라는 내용의 새 아빠와 아기 네. 그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영화도 있네요. 예, 영화 있어요. 실화 예. 바탕인데 이게 말 그대로 새 아빠 예. 동성애자인 거죠. 예. 동성애자인데 젠킨스라는 이제 의사랑 파트너 앨런이 네. 커플이었는데 그 둘이서는 아이를 갖고는 싶은데 잘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레미라는 사람은 사육사인데 네. 아이를 잘 키울 거란 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셋이서 이제 같이 살게 되었고 네. 아이도 친구를 통해서 얻은 체외 수정. 체외 네, 수정하고. 친구가 아이를 갖다가 이제 수정하고. 그 남은 체외 수정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이제 갖게 되고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아이 밑에 이름을 3명 다 올리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맞아요. 어려웠대요. 예, 예. 그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제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또 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합법적으로 이제 네, 인정해 준 합법적으로, 거죠. 네, 예. 마지막에. 보니까 몇 개 주에서는 이런 소송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부부가 이제 남자 여자 아니면 그 요새 이제 동성 커플까지 인정하지만 3명 다자오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소송도 제기하고 몇 군데에서는 이렇게 승소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흥미로웠던 것은 그 아기를 낳을 때 낳고 나서 DNA 테스트를 안 한 이유가 그 아버지나 어머니 누구인지 모르게 해서 편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서요, 신우 기자. 근데 이거는 커플마다 사실 달라요. 아, 누구의 DNA인지 확실히 하는 커플도 물론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여자가 한 명이 있는 커플일 경우에는 좀 그런 성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폴리아모리 이 얘기를 처음에 이제 기사 아이디어 신우 기자가 가져왔을 때 처음에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충분히 미국에서는 이제 이럴 수 있겠다. 워낙에 진보적인 나라가 됐으니까. 그리고 제가 관련 영상도 몇 개 찾아봤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화목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날짜별로 월요일에는 누구랑, 화요일엔 누구, 수요일엔 누구, 네. 그리고 뭐 모기지 페이먼트는 4등분 하고, 근데 뭐 학자금 융자는 또 각자 알아서. 저는 왠지 모르게 이게 되게 좀 괴기하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그거 보면서 좀 괴기스럽다. 물론 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각 기자들의 영화, 드라마, 뭐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뭐 넷플릭스, HBO 맥스,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등, 뭐 훌루 등 프로그램 추천 시간입니다. 자, 신우 기자,
저도 그 드라마 아, 저도 그걸 봤는데 예, 네, 너무 저는 재밌었습니다. 예. 지금 넷플릭스에 새로 나온 네. 펩시 관련한 예. 다큐멘터리 있거든요. 예, 너무 재밌어요. 네, 펩시 Where's My Jet 이거예요. 펩시 내 제트기는 어디 있어 이거죠? 네. 예. 이게 펩시가 광고를 되게 잘 만들기로 유명했어요 그렇죠. 예전에. 예. 쇼킹한 광고들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펩시맨도 있었고요. 네. 펩시맨도 있었죠. 맞아요. 한때 어떤 프로모션을 했었냐면 이제 펩시 짝 있죠. 6캔 하나 네. 사면 그 안에 포인트를 한 장을 줘요. 10장 모으면은 뭐 티셔츠를 주겠다. 뭐 20장 모으면 뭘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출을 막 올렸었어요. 네. 근데 그때 펩시가 무슨 광고를 내놨냐면 제트기를 주겠다. 네. 70만 포인트. 그것도 해리어 제트기, 그 전투기 아주 맞아요. 고급 전투기. 70만 포인트를 모으면 제트기를 주겠다. 근데 이 70만이라는 숫자가 불가능한 숫자예요. 어떻게 봐도. 네. 그러니까 제트기를 준다고 했겠죠. 네. 근데 어떤 한 소년이 소년, 어떤 한 대학생. 소년이 예, 그죠? 이걸 다 모읍니다. 인베스터까지 인간 승리네요. 예, 투자자. 끌어들여서 이거를 그쵸. 몇 년에 걸쳐서 이걸 다 모읍니다. 네. 그래서 펩시에 찾아가요. 그때 펩시가 이게 아닌데 싶은 거죠. 그 법적으로는 이거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소송전까지 가가지고 둘이 막 싸우는 그런 그렇죠. 다큐예요. 예. 근데 도중에 펩시가 막 이 소년한테 그래요. 내가 얼만큼 줄게. 합의금. 그죠? 합의금을 줄게. 그냥 여기서 손 빼자. 우리 서로 그냥 툴 치자. 이렇게 했는데 네. 골치 아픈 거죠. 진짜로 이걸 모을지 모르고. 그 합의금도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때 당시 돈으로도 집 사고도 남았고 그렇죠. 네, 대학 가고도 남았고 네. 근데 이 소년이 저 같으면 받았거든요. 그 돈. 아 그쵸. 나는 제트기가 갖고 싶어. 아, 나는- 굉장한 예. I want my jet. 그래서 응, 나 제트기 받을 거야. 그 자리에서 그 협상을 깨버려요. 왜냐하면은 그 제트기를 계산하니까 3,300만 달러인가 나왔던 더 거예요. 받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건 받아야 된다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결과는 예, 결과는 예, 여러분 보시죠. 방금 결과 얘기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많이 나왔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듣고만 해도 안 봐도 되겠네요. 이거. 근데 이 케이스가 근데 워낙 유명해서 그 각 로스쿨들이 항상 이렇게 그 교재 그 대표적인 그 사례로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케이스를 네 놓고 맞아요. 이렇게. 꼭 근데 나오는. 근데 그 다큐멘터리 나오는 캐릭터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주인공도 되게 그 이미지가 좋은 친구잖아요. 그 그렇죠. 소송을 한 친구도 그렇고, 인베스터도 그렇고 예, 그리고 그 친구하고 손잡았던 그 아저씨지만 지금은 할아버지거든요. 투자자. 그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고. 네네. 그러니까 그들도 다 무슨 배우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맞아요. 느낌 너무 받았어요. 재밌게 봤고요. 또 이게 내용 자체도 재밌는 소재인데 그 편집을 너무 예,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 소녀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 소년이 알래스카에서 무슨 파크 레인저예요. 아. 네, 파크 레인저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 너무 유명세를 많이 타가지고 아, 온갖 예. 토크쇼와 뉴스와 나왔죠. 예능엔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파크레인저? 근데 네, 원래- 예전부터 네. 원래부터 아 그런가요? 그 투자자도 맞아요. 거기서 만났어요. 등산하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에베레스트 산 등산하고 네, 그래요. 등산하다가 그래서 굉장히 그 맞아요. 모험심이 많은 그런 아웃도어 그러다가. 맨 두 명이 이제 힘을 뭉쳐서 이렇게 네. 그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네, 거는 그런 20대 스토리죠. 청년이 어떻게 투자가가 있었겠어요. 네. 그 등산에서 만난 맞아요. 네, 나이 네. 차이도 엄청 많이 굉장히 나요. 궁금해지네요. 근데 그 20살 차이 정도 나는데 네. 굉장히 네. 이제 그 평생 벗이 됐죠. 그리고 이 소송을 통해서 더욱 우정을 그렇죠. 강하게 다졌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굉장히 훈훈한데 연아 기자 봤나요 혹시 그 드라마? 아니요, 안 본 못 것 봤습니다. 같고. 네. 최원 기자 봤습니까? 저도 추천받고 봤는데 사실 내용 다 스포를 당했어요. 재미없었어요? 근데 내용을 스포를 당해가지고 처음에는 괜찮을까 싶었는데 내용을 스포 당해도 재밌더라고요. 네. 영상이나 이런 그런 게 다 재밌어가지고. 뭐 지금 신울 기자가 브루스 윌리스는 귀신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스토리가 훈훈했고 네. 사실 저는 결과가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나왔어요. 저는 왜냐면 결과 모르고 봤거든요. 결과를 모르고 봤는데 그래서 더 이게 의외성이 있었고 그리고 이건 하나의 그냥 그런 그 우정 스토리, 깊은 우정 스토리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또 이제 그 영화 추천 최원 기자. 저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갖고 왔는데요. 네. 넷플릭스가 진짜 다큐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상이- 사실 넷플릭스 별로 볼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맨날 이렇게 돌리다가 안 보고 나와요. 저는 네. 주로. 근데 이제 신우 기자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 볼 게 얼마나 많은데 네, 얼마나 그런 많아요. 얘기하냐고. 진짜 많은데요, 이러면서. 네. 저도 다큐를 갖고 왔는데요. 이제 또 월드컵이다 보니까 아, 그 네이마르 퍼펙트 카우스라고 이게 딱 뜨더라고요. 네. 보니까 올해 1월에 나왔고요.
네, 네이마르의 어린 성장 과정을 쫙 읊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네이마르 아빠도 나오거든요. 네, 나와요. 그래서 그 아빠가 에이전트인가요? 네, 맞아, 에이전트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걸 보면서 손흥민이랑 손흥정의 그 오버랩. 사이랑 되게 비슷한 거. 거기 어. 아빠도 좀 되게 스트릭한 분이셨고 예. 네이마르가 좀 부진할 때 더 해야지 왜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아. 타이르는 것도 나오고 예. 사실 좀 첨부를 하자면 이채원 기자는 굉장한 축구 광팬입니다. 아 그래서 저기 난 그 네이마르 팬인가 네이마르 팬이세요? 근데 요즘 월드컵 전에 한번 친선 경기를 한국에서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좀 브라질 선수들이 한국에서 좀 이미지가 높아졌어요. 아, 거기에 막 네이마르가 놀이공원에서 네이마루 네. 막 이러면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 보고 조금 팬이 된 것 같아요. 멋있기도 하고 그걸 네. 보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 되게 진짜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마르가 이번에 인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증명이 됐던 원래 거였어요. 그렇죠. 거기 사고뭉치 아니야? 아니, 약간 그 원래는 트레일러 되게 볼 때는 악동, 사고뭉치 네. 같은. 그러니까 악동. 악동 악동이죠. 이미지인데 요번에 브라질이랑 크로아티아전에서 크로아티아가 이겼죠.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겼죠. 네이마르가 엄청나게 웁니다. 그런데 그 우는 와중에 크로아티아 유니폼을 입고 어떤 어린아이가 막 뛰어와요. 네이마르. 아 그랬어요. 그래서 사진 찍자고 했나 봐요. 그 그랬는데 네이마르한테. 네이마르가 그 우는 와중에도 크로아티아한테 져서 크로아티아는 아, 그 보기도 싫을 텐데. 제일 그렇죠. 싫었겠지. 그 네. 순간만큼은 정말 싫었을 텐데 그래도 그 아이 크로아티아 유니폼 입고 있는 아이한테 오라 해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네. 아, 그 인성이 굉장히 아 좋다고. 그렇구나. 예. 예. 아, 뭐 어쨌든 8강 탈락했습니다. 네이마르. 아이고야. 뭐 황 기자 뭐 준비한 영화 있습니까? 아, 헌트? 저는 헌트는 봤고요. 헌트 이미 개봉했나? 예, 뭐 이제는 개봉하지 않았어요. 이정재가 모르겠습니다. 연출한. 네네. 예. 근데 뭐 저는 사실 옛날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옛날 드라마들 많이 찾아보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헛헛했어요. 최근에. 헛헛. 예, 헛헛했다. 네. 좀 상처를 받았다. 아니 마음이 좋지 않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네, 허트. 근데 좀 그래서 허트가, 왜냐하면 자꾸 헌트 아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더라. 아.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나이에. 그래서 네. 그 응답하라 1998. 저 1988. 이민자들은 다 이렇게 부모님 보고 싶죠. 그렇죠. 네, 저희들 예. 다 이민자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응답하라 1988을 보기 시작을 네, 했는데 네. 그 뭐 해리도 나오고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예전에 한번 네. 봤는데 또 보게 되는데 굉장히 쌍문동의 그 각 가정들의 소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어린 나이부터 이제 자라와서 사실 그때는 정말 재벌집 아니고는 누가 안 힘들겠습니까? 쌀 구하기 80년대. 쌀값 네. 내기도 힘들고 뭐 그럴 텐데 뭐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저 두 분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88 근데 그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제 한국이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 당시는 연탄을 뗐었으니까 저 어릴 예, 때만 맞아요. 해도 저도 연탄을 뗐습니다. 뗐었습니다. 네. 네. 비닐하우스가 또 많았고 맞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연탄 가스가 누출돼서 또 병원에 실려가시는 분도 꽤 많았거든요. 많았죠. 맨날 그 네. 신문에 많이 오르내렸죠. 전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네요. 저 앞에. 처음 들어봅니까 정말로? 정말로? 그 드라마 보면서는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응답하라 88 안 저는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안 보셨구나. 연탄 타고 사고가 또 아. 많았죠 예전에. 예. 호스가 새서.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이야 뭐 보일러다 아니면 그냥 난방이다 다 되는데 그 그렇죠. 당시는 연탄을 쓰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뭐 그런 좀 옛날 기억도 많이 나고 그렇죠. 또한 굉장히 묘사를 잘했죠. 그리고 맞습니다. 솔담배 나오고 그 당시에 그 88년도 환경 그렇죠. 배경을 굉장히 묘사를 잘했습니다. 또한 그 어릴 때 드라마가. 갖고 놀던 장난감들을 그 그렇죠. 어린 친구들이 네. 갖고 노는 걸 보면 또 옛날 기억도 많이 나고 또 네.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나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 그 영화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아까 뭐 펩시 아니면 네이마르 그런 다큐멘터리처럼 임팩트는 없어요. 네. 다만 헛헛한 마음 네. 또는 가족이 보고 싶은 마음 자꾸 웃으시는데 아니 헛헛 그러니까. 컨텐츠가 아니, 너무 괜찮아요. 웃겼어요. 허트가 아니고 헛헛입니다. 네. 네, 네이버 사전에 네. 찾아보시고요. 예. 어떤 내용인지. 황 기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웃고 있어요. 지금 제 얼굴 보이지 않지만 웃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네네. 예, 저도 응답하라 88은 못 봤습니다. 9497? 아. 9497은 봤는데 88은 보다가 꼭 말았어요. 왜냐하면 88년, 사실 그 진짜 재밌어요. 9498은 9497 아니에요? 9497인가요?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딱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사촌 누나들 네. 그리고 88은 제가 태어났을 때거든요. 아, 예. 예. 이거 나이가 예, 나오네요. 나이가 나오네요. 아 예. 이런 네 예. 여튼
그 보면은 굴렁쇠 아이가 나오고요. 네. 네, 뭐 또 88 올림픽이 나오고 연탄도 떼고. 그 옛날 생각 많이 나오고 거기 소품들 보면은 다 옛날 생각 나게 제작 잘했습니다. 예, 지금 저 앞에 두 분은 이해를 못 그 하시겠습니다만 유준열 배우 나오는 거. 유준열 배우 나오는 거 맞아요. 해리랑 네네. 예. 근데 그때는 바나나를 한 손을 팔질 않고 한 손이 한 개씩 팔았어요. 네. 한 개씩 여기 매점도 뜯어서. 한 개씩. 그리고 옛날에는 바나나가 굉장히 비쌌던 걸로 귀했습니다. 기억해가 예, 비쌌습니다. 귀해가지고 1,000원 네. 이랬어요. 정말 네. 싸면은 700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예. 한-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치면 봉지- 10,000원 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바나나 하나에. 예. 봉지 과자 한 봉지에 150원이었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저도 맨날 먹고는 싶은데 이렇게 비싸죠. 어머님한테 쉽게 이렇게 사고 싶다는 얘기를 못 할 정도로 너무 비싸가지고 예, 엄두를 못 냈죠. 왜냐하면 정말 이런 말씀 그렇지만은 딱 제 세대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네. 99년도에 고3이었고 했으니까 예, 예. 딱 이제 그 세대였긴 했는데 이제 참 그렇게 보면 정말 풋풋하죠. 진짜 옛 추억도 생각났었고. 네. 그리고 딱 네. 그게 정말 묘사가 잘 돼 있다는 게 뭐냐면 그 당시는 저희가 셀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휴대폰이 그렇기 없죠. 때문에 저녁 6시만 되면은 누구야 부르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맞아요. 동네에서 맞습니다. 옥상에서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묘사도 네.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옛날 생각 많이 나서. 네, 네. 네. 요나 기자는 최근에 본 재밌는 뭐 드라마, 영화, 다큐 있습니까? 저는 넷플릭스 중에 이제 한국 드라마 중에 조금 지난 드라마였긴 했는데 이제 김다미와 최우식이 출연한 그해 우리는이라는 그해 드라마가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 정말 오랜만에 그냥 별 뜻 없이 그냥 관심 없이 그냥 틀었는데 정말 풋풋한 그 예전에 저도 이제 뭐 연애한 지가 결혼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연애 때의 감정들을 좀 느끼시고 아. 싶으신 분들은 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그 연애 세포가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 네. 네. 좀 황 기자하고 요나 기자는 좀 향수에 이렇게 젖어서 사는 것 같은데 보면 가끔씩 향수에 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팍팍한 세상에. 아, 네. 아, 그래 저도 그 영화 볼 때 솔직히 요새 흑백 영화가 좀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본 그 카사블랑카를 봤는데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가 좀 이렇게 좀 더 순수하지 않았나. 88년 맞습니다. 이럴 때가 더 순수하지 않았나. 그런 지금은 너무 네. 편리해져가지고 그 작은 거에 감사함을 참 못 느낄 때가 많아요. 네. 근데 그때 너무 제가 나이가 많아 보이나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꼰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죠. 꼰대인데요. 아닙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이번 라코 내러티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개 주제의 영화 소개 시간도 함께 가졌는데요. 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청취 소감은 저희 게시판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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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